잠실권 내에서 1등급 혹은 2등급 될 만한 친구들이 대치로 한번 도전해보자 하는 친구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등급을 예측하면서 판단하고 있다고 했을 때는 잠실에 남으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빨리 짐 싸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1등급 못 할 거잖아. 빨리 나가라고 이라고 말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수봉입니다. 2028학년도 입시 변화 때문에 내신도 바뀌었고 수능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어머니들께서 혹시 이사를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예민한 주제를 다뤄보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거든요. 대치에서 한 분 모셨고요. 잠실에서 한 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잠실파인만에서 중3과 고등학생 위주로 좀 만나고 있는 김진우 부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치파인만에서 중3하고 고등부 맡고 있는 정대영 부원장이라고 합니다. 2028학년도 입시가 변했잖아요. 2028학년도 입시 변화의 핵심 요소는 내신이 변했다, 수능이 변했다인데 내신은 확실히 과거보다 약해졌고 수능은 과거보다 약해진 정도가 좀 덜하잖아요. 그러면 수능이 중요해진 건데 잠실 학생들은 다 대치로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대치가 수능의 메카인데. 2022 개정교육과정 들어오면서 이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등급 내 성취 수준의 간격이 좀 굉장히 넓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어쨌든 약화가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들보다 성취 수준이 떨어졌던 상위권 친구들이랑 등급 내 이제 포지션만 봤을 때는 같은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내신이 약해졌으니까 대치로 와야겠네요. 그렇죠? 대부분의 이제 잠실 친구들이 대치로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하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등급 경쟁을 좀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친구들이 대치를 한번 진출해 보면서 등급 경쟁 안 되면 정시하지 뭐. 이런 친구들이 한 부류가 있고 두 번째는 어차피 내가 잠실권의 고등학교를 가더라도 등급 경쟁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거면 분위기가 좋은 대치로 좀 넘어가 보자. 그럼 양극단이네요. 네, 그렇죠. 꼭대기 애들 갈 수 있고 맨 밑에 애들도 갈 수 있고. 사실 근데 꼭대기보다는 극상위권 친구들은 이제 특목고 전국자사고 쪽으로 좀 빠진 친구들이 많고 잠실권 내에서 1등급 혹은 2등급 될 만한 친구들이 대치로 한번 도전해보자 하는 친구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등급이라고 쳐요. 네. 근데 얘 잠실에서 1등급 하는 애가 대치로 갔을 때 1등급 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반대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2등급 하는 애는 뭐 어차피 잠실에서도 1등급 못 하잖아요. 네. 그럼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 2등급 친구들이 상위 10% 안에 들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이제 잠실권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들이 고2고 고3이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대치로 넘어오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중3이고 중2다.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입장이고 그 등급을 판단한 기준이 지금 현재의 공부량으로서 고등학교 등급을 예측하면서 판단하고 있다고 했을 때는 잠실에 남으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은 등급 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이고 1등급 내에 들어간다면 이제 수시로서 학교를 이제 조금 판별하면서 들어갈 좋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데 굳이 확정되지 않은 어떤 사실을 가지고 대치로 넘어와서 경쟁을 한다. 그다음에 또 분위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종합학번 정도면 대치랑 학교 분위기가 아주 극명하게 차이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치 학교가 분위기가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솔직히 학교 교내에서 그 반에서 공부하는 분위기로 따지면 학교마다 그렇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내신이 강화됐다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내신이 강화됐다고 말하는 논리는 뭐냐면 9등급제에서는 내신이 모든 전형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이제 수능도 동시에 약해져 버렸기 때문에 원래 수능만 보던 전형에서도 이제 내신을 반영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전형에 내신이 이제 다 중요해졌다. 그리고 5등급밖에 안 됐기 때문에 1등급에 들어가야 할 필연성은 더 높아졌다. 그런 점에서 내신이 강화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1등급에도 못 들어가면서 대치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짐 싸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1등급 못 할 거잖아. 빨리 나가라고 말한다면 대치 부원장님 입장에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1등급 못 든다. 뭐 대다수의 학생들이겠죠. 1등급이 10%다 하더라도 100명이면 10명만 1등급이고 나머지 90명은 아닌 거니까 그럼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이사를 나가야 되냐 이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대치는 전통적으로 수능이라는 게 좀 강한 동네이기도 하잖아요. 미리 공부하는 애들이 많기도 하고 학교들 내신 색깔이나 또 학원들도 뭐 워낙 그런 색깔로 맞춰져 있고 그래서 수능에 강한 동네이기 때문에 1등급이 못 받았다 해서 지금 대학을 가는 모든 경로가 막힌 거는 아니니까 조금 더 수능에 치중을 하면서 공부하는 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각 고등학교도 물론 송파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내신 시험조차도 어느 정도는 좀 수능을 대비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 준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대학을 준비를 하면 내신 등급이 조금 덜 나온다고 해서 목표하는 고등학교를 못 가지는 않지 않을 수 있을 확률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예를 들어 수학을 기출 유형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수능 유형에 맞춰져서 이 문제를 출제를 해주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신을 준비하다 보면 수능 대비가 자연스럽게 되게끔 조금 더 밀접하게 공부를 시켜주니까 그 장점을 활용하면서 이제 내신이 조금 덜 나오더라도 그럼 수능에서 좀 더 가능성이 생길 수 있으니 그렇게 준비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를 하겠죠. 네. 잠시는요. 이제 내신 5등급제가 되면서 더군다나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2028 대입정책 포럼 발표한 걸 살펴보면은 이제 수시 직윤에서 수능 최저가 폐지가 되고 면접으로 변하게 되고 또 이제 정시 전형에서 교과 반영 비율이 20%에서 40%로 2단계에서 그렇게 반영이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만큼 이제 내신 등급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겠죠. 그러면 잠실에서 이제 있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잠실권 일반고 진학했을 때 등급을 딸 수 있는 성적이라면 굳이 대치를 갈 필요가 없고 이 잠실권 내에서 등급을 유지하는 게 좀 좋지 않나. 마찬가지로 대치에 있는 학생들도 잠실권에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만약에 대치에서 내가 등급 따기가 매우 어려운데 잠실권 진출했을 때 좀 해볼 만하다 하면은 넘어오는 것도 저는 찬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실만 좋은가 대치는 더 좋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치권이 있는 고등학교들이 이제 곧 시작하죠. 네, 고등학교 설명회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이제 학교들에서 보여주는 게 대입 실적입니다. 그게 대치권에서 유독 그걸 더 그러는 이유가 다른 지역보다 일단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 인서울 스카이권의 대학 입시 실적이 워낙 좋기도 하고 거기서 발표하는 수시랑 정시 수점만 보더라도 다른 지역보다 이제 월등히 높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고 있죠. 각 고등학교들이. 워낙 대치동의 이미지가 이 정시하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각 대치동에 있는 학교들도 그걸 부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매년 이제 해가 갈 때마다 저도 이제 실제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대치동 고등학교 굉장히 유명한 학군지다 보니까 웬만한 일반고의 학생 수가 좀 많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을 전부 다 맞는 대학을 찾아서 보내주기 위해서 각 학교에서 이 노력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또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학생들은 이사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답 한 개만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제 물론 이제 저희한테 중요한 주제가 있었지만 더 중요한 주제는 공부를 하냐 마냐 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 학생한테 이제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더 공부를 잘 하게 만들고 그다음 그 결과를 조금이라도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고민을 하는 거는 맞으나 어쨌든 가장 처음 시작해야 될 거는 학생 스스로 공부를 하게 만드는 것 자체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공부량 자체가 우선 만들어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맞는 얘기긴 하지만 실제로 유불리는 존재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불리가 존재한다고요? 네네. 그 후에 학생이 이제 공부를 하게 한 의지가 생기고 공부량도 어느 정도 찼을 때 더 이상 뭔가가 안 됐을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오늘 이제 대화의 주제가 되었던 대상은 뭐 대치도 잠실도 한 중상위권 이상, 상위권, 중상위권, 상위권 대상들이
어디로 진출을 해야 뭔가 대학 가기가 좋을까 이런 이제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뭐 본질적으로 그냥 공부를 어디 가든 그냥 알아서 또 잘 할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중하위권 하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고민이 있죠. 내가 분위기 좋은 쪽을 가는 게 맞을까 아닐까. 잠실이든 그리고 대치든 어쨌든 이제 이 학교들의 분위기는 전반 다 좋으니까 그냥 어디든 가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쪽이 우선 먼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저는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찌 보면 전국 어느 지역에 있든 고민을 한번 해봄직한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사를 그냥 간다거나 이사를 안 간다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 측면에서 얼만큼 괜찮고 어떤 측면에서 얼만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고 장점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봅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예민한 이야기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두 부원장님의 식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두 부원장님은 자기 지역 학생들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죠. 그런데 저는 두 부원장님과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굳이 숨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2028학년도 입시의 원래 취지는 내신을 약화시키고 수능도 약화시키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이 취지와 다르게 바뀐 제도를 보니까 두 가지가 다 중요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전형에 내신이 들어가 버리게 생겼어요. 비록 9등급이 아니고 5등급이라 할지라도 내신이 안 들어가다가 내신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 내신은 중요해진 거잖아요. 수능이 약화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수능에서 기초능력 점검 수능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수능이 약해진 건데, 역시 다른 것들로 변별하기가 힘드니까 거의 모든 전형에 수능 최저가 다 들어가게 된다면 모든 학생들이 수능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부담이 생기게 됐어요. 대치는 수시로 대학을 가더라도 주로 논술로 대학 가기를 더 희망하는 동네죠. 왜냐하면 그런 어려운 과목 문제 푸는 거가 강한 동네거든요. 어차피 대치는 내신 경쟁력이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근데 더 심각한 건 좀 변두리 지방 쪽이 더 심각해졌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주로 내신 경쟁력이 최대 무기인데 지금 내신이 5등급제가 되면서 이 무기의 칼끝이 무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신만 가지고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져요. 왜냐하면 많은 대학들은 내신만 보고 뽑지 않고 수능을 같이 내라, 수능도 최저 등급을 볼 거다 이렇게 할 건데, 수능 최저 등급 받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예요. 그러니까 고1 모의고사를 보고 자신의 수능 점수를 생각하는 건 앞뒤가 안 맞단 말이에요. 수능 등급 내에 들어가는 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40만 명의 수능 응시자가 있다고 했을 때 전 과목을 다 1등급 받으려면 적어도 한 10,000등 안에는 들어가야 되고요. 전 과목을 다 2등급을 맞추려고 하면 역시 적어도 한 20,000등 안에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대치동 애들한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지방이나 변두리 학생들에게는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만이 최대의 무기였다 하는 애들에게는 수능을 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부담이 생긴 거예요. 지역 균형, 지역 인재 전형, 의대로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넓어졌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방은 유리해졌다고 쳐요. 그러면 강북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강북은 지역 인재 전형도 못 가는데? 그리고 지역 인재 전형으로 의대를 가는 애들은 전교 1등 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수의 내신 등급은 높지만 전교 1등을 못하는 얘들은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들에게는 이 바뀐 입시 제도가 어려움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원래 이 영상의 취지가 이사를 갈 거냐 말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겠다 하는 게 이 영상의 취지긴 한데, 사실 이사 가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시간 여유도 있어야 되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럴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최초에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는
수능이 중요해졌다. 수능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입시 대비할 때는 수능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2학년이든 중학교 3학년이든 이 학생들은 수능 최저를 목표로 해야 된다. 최저를 받을 생각을 어떻게 해서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신을 이제 잘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다수 학생들에게도 얘기하고 싶은데, 이 학생들은 뭘 챙겨봐야 되냐면 자기 학교의 실적 중에서 정시 말고, 그리고 수시 중에서도 논술 말고, 수시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 이걸로 재수생 말고 현역이 내가 원하는 대학에 얼마만큼 붙었는가, 이걸 알아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목표로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대충 막 이 정도 덩어리가 붙었으니까 그 정도 덩어리 안에 들어가도 된다. 뭐 나는 엄청 잘 나가는 동네에 있으니까 3등급이어도 의대를 갈 수 있다. 뭐 3등급이어도 뭐 스카이를 갈 수 있다. 근데 3등급인 애가 내신 점수를 내고 스카이를 가고 의대를 간 게 아니에요. 내신 안 보고 다른 거 내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내신 등급으로 뭔가를 해보려면 내 내신 등급으로 학종으로 얼마만큼 갖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 부분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어디로 이사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충분히 판단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나의 조건과 상황에서 무엇을 목표로 해서 잘 챙겨볼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그 부분을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